네, 오늘은 갑작스럽게 크게 재물을 잃은 분의 한번 사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전인데 그 날로 따지면은 경인 기축에서 경인으로 들어오는 그날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본인도 잘 모른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억대 이상의 기금성들을 몽땅 다 도둑 맞은 분의 사주팔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일날 하나의 사건만으로 이렇게 살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분한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갖다 잃어버렸으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것도 이제 시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귀중한 폐물입니다. 굉장한 보석을 받았는데 몽땅 다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자, 이 사주 이제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올해와 그 다음에 왜 올해 중에 임신월이며 그 다음에 기축에서 경인으로 들어올 때 이렇게 기금속을 몽땅 잃어버리는 그런 불운을 맞이했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사주의 그 용신을 한번 찾아보죠.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몽땅 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신을 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격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월지 자체로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지가 제니까 그죠? 길신입니다. 그래서 부모덕이 있습니까? 네, 좋은 부모를 만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좋은 부모님의 덕을 보는 것과 부모님의 복을 보는 것은 좀 다르죠. 덕이라고 한다면은 그 좋은 부모님 마음으로 또 정성으로 키워주시는 어떠한 덕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또 이건 없어도 복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덕을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재물은 크게 얻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어쨌거나 좋은 부모님을 일단 만났다. 다음에 보니까 연지를 보니까 제격인데 식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조상덕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게 지지에서는 이 진토가 대단히 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궁으로 따지니까 조상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식신이 되니까 이제 자식덕도 있고 식복도 있고 아래사람 덕이 있다 이렇게도 이제 봐야 되겠죠. 요것까지 이제 같이 감안을 해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지를 봅니다. 제격에 급제양인을 일지에 깔고 있습니다. 남편 덕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사주에 일간의 뿌리가 일지에 하나만 딱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복은 없으나 의지하고 살려고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자식 자리는 제격의 제니까 자식 덕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지의 모양이 다 짜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천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중에 임수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제격이 살격으로 변격이 된 사주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지는 제가 용신이 되고요. 천간에는 살이 용신이 되는 그런 사주입니다. 근데 여기에 살이 떴는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살이 떠서 이렇게 병화를 하나 쳐버리니까 이 집에도 보면은 일찍 명을 다 못한 혈육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사주도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천간에 살이 떴는데요. 옆에 보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천간에 보니까 살인상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천간의 용신은 살인 임수가 되겠는데 이 간목이 상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천간에서 살려난 건 바로 여기고요. 지지에서 살려난 거는 식신입니다. 그러면은 이분의 집안적으로 따졌을 때 윗대는 대단히 좋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간목 역시 진토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주가 모양나게 했던 결정적인 것은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연에 있는 갑진입니다. 그래서 지지는 식신이 있어서 왜 그렇습니까? 제격에 식신이 있으니까 급제로 인한 피해도 말려주고요. 또 신진합을 해서 반합을 해서 수기운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것도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양까지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 진토가 이 사주를 지지해서 다 살려놓은 하나의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분의 삶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무진대운부터 발복을 실제로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진토의 쓰임이 굉장히 크더라. 자, 돈을 버는데 나는 진토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역마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옮겨가면서 진토, 식신 가지고 돈을 법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되고요. 또 금토로 되면은 부동산도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이게 움직여 다니면서 버는 돈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또 어떻게 보냐면은 여기저기에 바깥분이 부동산 쪽으로 이렇게 손을 대기도 하고 또 건물들을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재분양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세도 주고 해서 그렇게 돈을 법니다. 그래서 큰 돈을 사실 번 것도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천간에서는 간목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천간에서 간목이 기능을 잃어버리면은 한마디로 사례에 의해서 이 대패가 납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천간에서는 간목을 무조건 살려놔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간목이 천간에 떠 있기 때문에 사주 명조가 성격이 된 사주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 간목이 사라지는 기토가 만날 때를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운에서 따졌을 때도요, 이렇게 기토가 날라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어려웠냐? 네, 되게 어려웠죠. 뭘로 인해서? 살로 인해서, 네, 건강도 그렇고 또 수술도 많이 하고 또 바깥분으로 인한 문제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따지면 용신이 젠데에 급제양인을 깔았으니까 덕이 없다. 그러나 의지해서 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사가 심해서 지금까지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은 벌어오지만은 금전적으로 실제로 손에 직접 주지도 않고 또 그 다음에 주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지가 젠대 비급으로 달려왔습니다. 당연히 패가 나겠죠. 그래서 좋은 부모님을 만날 수는 있으나 죄로 인한 패다. 그래서 부친으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그 다음에 학창시절 운을 보더라도 보면은 천간에 재가 뜨게 되면 살은 살고 이는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창시절 운도 역시 좋지 못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안 좋았을 때가 이 시기죠. 갑기합했을 때. 그래서 처음에 결혼해서 얼마 후까지는 대단히 어려웠다. 사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한 위기까지 왔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30대 중반 이후부터 이렇게 발복을 하게 됐는데 이 눈이 오게 되면 좋은 문서도 되고 어른들 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어른들 덕이 되는 것이 어디냐 하면은 이제 실제로는 시댁에서의 어떠한 금전적인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때부터 이제 재물을 벌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방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다 좋더라. 특히 진토가 들어올 때부터 완벽하게 이 사주는 운이 살아났더라. 그렇게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임묘진으로 가니까 역시 문서 같은 거 계약 좋은 땅들을 만나서 또 그걸 손을 봐서 좋게 해서 그걸 판매해서 돈을 벌었더라. 자, 이때 대운에서 정화가 떴을 때입니다. 정화가 뜨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급제양인이죠. 급제양인이 이렇게 살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은 양인합살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양인이 살을 합했다. 뭘 합했다? 살을 합했습니다. 그래서 양인합살이 되는 시절입니다. 양인을 살이 합했습니다. 그런데 흉신끼리의 합이죠. 그래서 대단히 좋은데 어떻게 좋아지느냐? 네. 급제 주위의 덕으로 살을 잡았으니 이때 비로소 자리를 잡고 귀를 누리게 되는데 급제가 좋은 역할을 했으니까 갑자기 큰 돈을 벌게 되고 살이 합거되었으니 귀도 누리는 그래서 부귀를 이 시기부터 누리게 되었다. 자, 무엇으로 인하여? 부모의 덕도 되지만은 또 부모님으로 받은 재물도 되고요.
좋은 문서들, 계약건들을 많이 만나서 그렇게 부자가 되었던 그런 시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운도 그죠?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적격의 관운으로 달리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천간에서 뜨는 기운들이 갑을목에 임계수가 뜨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갑목이 상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의 운도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물론 살이 들어올 때는 폐가 나겠죠. 자, 문제는 이제 지금의 문제입니다. 올해가 과연 좋을까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봤을 때 올해의 한 가지 운으로 따지면은 올해는 기해년입니다. 그러면 지지에서 들어온 거는 뭐냐면은 적격에 살이 들어왔고요. 천간에서는 갑기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상관이 좋은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오히려 폐가 났던 시절이라면은 살이 들어왔다면은 무슨 뜻이 됩니까? 살, 난제에 빠졌다. 상관, 뭔가 말이나 행동을 잘못해서 또는 아랫사람이나 자식으로 인해서 아랫사람에 의해서 갑기합, 내가 받은 문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이 되는데 그런 것이 묶여버렸다. 그 가지고 있던 문서가 꼼짝없이 묶이게 되었다. 쓸모없게 되었더라. 가지지 못하게 되었더라. 내놔야 되겠더라.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올해 풀이라면 난제에 빠졌다. 상관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이런 뜻이 되겠죠. 이제 그런 중에 이제 임신월이 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재가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용신이고 임신월도 좋습니다. 따지면 나쁠 게 없죠. 천간에 임수는 좋을 것이 없지만은 간목이 있으니까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인상생되면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 이런 뜻도 됩니다. 왜? 살이라고 하는 것은 난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이 들어왔습니다만은 여기에서 가만히 보면요. 어쨌든 이 임수도 이렇게 기토에 맞는 것도 있지만 적격에 살을 받기 때문에 이 올해의 운대에서 이렇게 절운에서 절로 흘러가는 것은 폐가 납니다. 그 이유는 올해의 중심은 어쨌든 기해대운, 지지는 해수 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중에서는 이 살을 살리는 운대로 흘러가면은 당연히 폐가 납니다. 그래서 신유술 중에 신유로 흐른다든지 해자 이렇게 흘러가면은 당연히 폐가 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우로 왔을 때 오히려 돈으로 인한 어려움에 빠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축에서 경이 나오면은 인신 반영도 있고요. 충도 있으니 갑작스럽게 재물로 인한 문제가 야기되었다. 그래서 그러한 재물에 손상이 날 수도 있는 시기였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천간에서 기토가 뜰 때가 가장 좋지 못하고 그 다음에 경금, 다음에 신금 뜰 때까지도 폐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신금이 뜨면은 임수가 살아나고 간목이 폐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주를 봤을 때 어떻게 찝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항시 구자가 되는 해마다 이 사주는 말이나 행동도 되지만 아랫사람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잃게 되는 그런 문제에 봉착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올해가 해수가 들어왔습니다만은 대운 지지가 지금 묘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건대에서는 이 살에 의한 문제가 발생이 되지만은 묘목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잃어버린 보석을 다시 찾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예견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언제쯤에 이것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느냐 하면은 자수가 들어오면 잠형은 있지만 신자진 수국을 짜거든요. 천간에 경금이 뜨게 되면은 정임합해서 날아가면은 경금이 뜨면은 간목이 폐가 납니다만 이때는 병화가 살아있다가 때립니다. 그래서 주위의 덕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본다면은 갑술을 쯤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술토가 들어오면 이게 다치거든요. 그리고 간목은 이 사주에서 상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목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일단은 한번 예견을 해봅니다. 그래서 갑술을의
가능성을 타진해 봅니다. 금방은 찾지 못하지만은 값으로는 찾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경자년에는 찾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오늘 사주는 갑작스럽게 시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큰 폐물, 엄청난 금액의 폐물들을 몽땅 다 잃어버리게 된 그러한 사연,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